안녕하세요.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부족하지만 또 많이 서툴지만 제 영상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도 이렇게 복조립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운드토스 체크 무늬를 떠서 손잡이도 이렇게 직접 떠서 달았고요. 그리고 조금 이 태슬 이 조금 이제 또 식상하기도 하니까 조금 뭐 다르게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요 집 뜰 때 요 가죽 바닥을 이용해서 떴을 때 얘가 너무 바짝 올라가서 제가 조금 별로라고 했었죠. 그래서 바닥을 직접 떴는데 직접 떴을 때도 그렇게 썩 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운드토스 체크 무늬를 뜰 때는 요 무늬의 코수가 작으니까 제가 집 할 땐 120코였는데 얘는 16코를 늘려서 136코를 만들어서 조금 더 코를 늘려봤어요. 가죽 바닥은 12cm 짜리고요. 지름이. 네, 그래서 코수를 조금 늘려서 떴더니 제가 원하는 느낌의 바닥이 되었어요. 이렇게 살짝 둥글러지면서 올라가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코수를 늘려서 떠봤고요. 요 핸들을 직접 떠서 이렇게 다니까 조금 더 예쁜 것 같고, 네. 뭐 핸들 길이는 원하시는 대로 길게 하셔서 어깨 매셔도 되고 크로스로 매셔도 되고, 저는 짧게 해서 손으로 들게끔 짧게 했고요. 그리고 디링은 안 달려고 했는데 달아서 이렇게 또 크로스 끈을 달아서 또 사용하시면 뭐 두 가지로 또 연출이 가능하니까 요것도 조금 다르긴 해봤는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해본 거라 뭐 조금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좀 더 예쁘게 연구해 보세요. 네, 해서 이렇게 복조립백 다시 한번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조리개에 들어가는 이런 구슬들은 이 조리개 끈 뜰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재료는요. 실은 탱고실, 면실이고요. 요건 연분홍색, 얘는 고동색으로 뜰 거예요. 그리고 가죽 바닥, 얘는 지름이 12cm고요. 구멍이 34개입니다. 그리고 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1호, 2호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1호 코바늘로 가죽 바닥에 코를 잡을 거예요. 이렇게 총 한 구멍에 4코씩을 잡아서 총 136코를 만들 겁니다. 코를 잡아 볼게요. 구멍을 잘 맞추셔서 1호 코바늘로 실 끌어오고, 얘는 매듭, 코 아니고 매듭입니다. 지금부터 하나, 둘, 여기를 실을 가죽 끝에까지 이렇게 끌어오세요. 셋, 끝에까지.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코에 4코씩 뜨시면 돼요. 뜨실 때 실을 끌고 와서 가죽 끝에까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실이 겹치지 않도록 쫙 예쁘게 펴지도록 신경 쓰면서 좀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전체 4코씩 잡아서 오시면 됩니다. 총 4코씩 잡아서 올게요. 네, 이렇게 구멍마다 4코씩을 다 떴습니다. 그러면 바늘을 2호, 모사용 2호 코 바늘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시작 부분이라는 걸 표시를 하고 갈게요. 이제 2호 코 바늘로 뜨시면서 전체 코수 136코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세요. 여기 보이는 코가 첫 코. 바로 짧은뜨기 뜹니다. 자, 5, 6, 7, 8 이렇게 숫자 헤아리면서 136코 맞는지 확인하시면서 한 단 떠서 올게요. 네, 쭉 한 단을 떴고 136코 맞는지 확인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빼뜨기로 마무리하면서 뜨는 걸 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 무늬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안 보고 떠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한 단을 떴으면 이제 무늬를 넣으면서 뜰 거예요. 이제 도안과 형광펜을 준비해 주시고요. 보시면 시작이 요 진한 색을 이게 도안 보시다 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요 진한 색이 고동색이고 연한 색이 연핑크 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연핑크색 4코부터 시작입니다. 연핑크색 4코부터 떠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동색으로 마지막 코까지 떴고요. 이제 빼뜨기 없이 계속 뱅글뱅글 돌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실색상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마지막 이렇게 바늘에 2가닥이 있을 때 뜨고자 하는 실로 색상을 바꿔주고 고동색과 좀 바짝 당겨주시고 고동색 실 숨기면서 지금 연핑크가 4코였죠? 뒤에 1가닥만 넣어서 2랑 뜨기로 뜰 거예요. 도안 잠시 치울게요. 이런 꼬리실들은 일단 다 빼놓으시고 고동색 실만 숨기면서 이렇게 바늘 위로 일단 빼뜨기를 빼뜨기 안 하기로 했죠. 연핑크 4코를 뜹니다. 하나, 둘, 셋, 4코. 완성하기 전에 이 고동색이 1코예요. 고동색 실로 바꿔주고 연핑크색 숨기면서 고동색이 7코. 1코입니다. 1코. 고동색 1코. 그 다음 연핑크 7코. 2, 3, 4, 5, 6, 7코 완성하기 전에 고동색으로 바꿔주죠. 저는 연핑크를 앞으로 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놓고 고동색 실로 바꿔준 다음에 고동색 실 1코
이렇게 바늘에 두 가닥이 걸려 있을 때 실 색상을 바꿔줍니다. 실 색상을 바꿀 때 고동색은 뒤로 놓을 거예요. 저는 일단 처음부터 제가 하는 걸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보시다가 이해가 되셨으면 뜨시기 바래요. 네, 이제 연핑크색으로 실이 색상이 바뀌었죠? 그럼 7코입니다. 요 고동색은 항상 뒤에 이렇게 숨기면서 뜨셔야 해요. 이렇게 편물과 평평히 잡아서 연핑크 7코, 셋, 넷, 다섯, 여섯, 7 마무리를 고동색으로. 그럼 실색상이 바뀌죠? 고동색이 1코입니다. 1코. 1코니까 1코 마무리 하기 전에 실색상 바꿔주고 연핑크 7코,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완성하기 전에 실색상 바꿔줍니다. 실색상 바꿀 때 저는 연핑크를 앞으로 놓고 항상 고동색은 뒤로 놔요. 요것만 지켜주시면 중간에서 실 꼬임이 방지됩니다. 고동색 1코, 이렇게 실 바꿀 때 고동색은 뒤로 놔요. 핑크색 실로 바꿔주고 핑크가 7코입니다. 이렇게 밑에 숨기는 실은 이렇게 늘어지게 잡지 마시고 평평하게, 편물과 평평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평평하게. 둘, 셋. 얘가 자꾸 늘어졌으면 다시 평평히 잡고 넷, 다섯, 여섯, 7. 실색상 바꿀 때 핑크는 제가 앞으로 놓는다고 했습니다. 고동색으로 바꿔주고 평평히 잡고 고동색 1코, 실 바꿀 때 고동색 뒤로 놓고 핑크 실 가지고 와서 실색상 바꿔주고 고동색 실은 편물과 평평히 잡고 7코,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실색상 바꿀 때 핑크 앞으로 고동색 실로 바꿔주고 숨기는 실은 편물과 팽팽히 잡아주고 고동색 하나, 실 바꿀 때 고동색은 뒤로 핑크색 실 가져와서 실색상 바꾸고 고동색 실은 편물과 팽팽히 잡고 7코. 지금부터 모든 코는 다 2랑뜨기로 뜨고 있습니다. 2, 3, 4, 5, 6, 7. 실색상 바꾸고 고동색 하나, 실색상 바꾸고 그리고 2랑뜨기를 뜨는 이유는 이 무늬가 기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2랑뜨기로 뜨는데 2랑뜨기로 떠도 무늬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 이렇게 짧은뜨기 할 때 실 끌어올 때 바늘 앞으로 해서 이렇게 끌어오죠. 이렇게 바늘 앞으로 해서 이렇게 끌어오는데 변형 짧은뜨기로 뜨시면 조금 보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변형 짧은뜨기는 요거 방향만 바꿔주면 돼요. 실이 바늘 앞으로 우린 끌어오는데 실이 바늘 뒤로 가서 이렇게 끌어오시면 돼요.
이게 변형 짧은뜨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통은 이렇게 바늘 앞으로 실이 와서 끌어오는데 그냥 실 위로 바늘이 와서 끄집어 와요. 그리고 요 실을 끌어올 때도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냥 이렇게 끄집어 오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기우는 거가 방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해보시기 바래요. 우리 보통 이렇게 끌어오는데 반대로 끌어오고, 이렇게 끌어오는데 반대로 끄집어 오고, 그렇게 한번 떠보시기 바래요. 실이 바늘 앞으로, 아니 바늘, 어쨌든 우리 보통 뜨는 거와 반대로 실을 끌어오시면 돼요. 그게 변형 짧은뜨기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실 색상 바꿀 때 핑크는 앞으로, 고동색 바꿔주고, 팽팽히 잡고, 고동색 하나, 실 바꿀 때 고동색은 뒤로 놓고, 핑크색 실 가져와서 바꿔주고, 실은 편물과 팽팽히 잡고 7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실 바꿀 때 핑크색은 앞으로, 고동색 실 가져와서 바꿔주고, 고동색 실 한 코. 실 바꿀 때 고동색은 뒤로 내려놨죠. 핑크색 실로 바꾸고 7코. 네, 이렇게 해서 쭉 떠서 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한 단을 뜨고요. 이렇게 돌아서 오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동색 한 코 뜨고 여기 연핑크 3코로 끝이 나요. 여기까지 같이 떠볼게요. 지금 고동색이 한 코 뜰 건데 우리 아까 꼬리실을 다 남겨놓고 떴었잖아요. 거기서 연핑크 새로 연결을 했었죠. 그 연핑크 꼬리실 같이 물리고 뜨도록 할게요. 고동색이 한 코고 핑크색이 3코로 끝이 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한 단이 떠졌어요. 여기서 이제 이 흰색 실이 시작점인데 시작점을 좀 표시를 하고 가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이 꼬리실들은 헷갈리니까 잘라줄게요. 빼뜨기 없이 뱅글뱅글 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 차이가 나고요.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 핑크 3개로 끝이 났어요. 그럼 바로 여기 핑크 3개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뜨시는 게 조금 덜 헷갈릴 것 같아요. 핑크 셋, 고동 둘, 핑크 6, 고동 둘. 이렇게 또 한 단을 쭉 뜨시면 됩니다. 그러면 핑크 둘, 고동, 핑크가 셋이고요. 고동이 둘.
그리고 뜨실 때 요 이제 실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놓고 이 실이 서로 닿지 않게 벌려놓고 뜨시면 되세요. 이제 제가 앞뒤로 놓는 이유를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핑크가 우리 3코였죠? 3코로 시작하죠. 하나, 둘, 셋. 실색상 바꿀 때 핑크색 저는 앞으로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실을 앞으로 놓으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실을. 오른쪽에 있는 실은 항상 뒤로 놓으시면 되고, 고동색으로 바꾸고, 고동색이 2코. 그리고 실색상 바꿀 때 고동색 밑으로 내려놓으면 이 중간에서 이 실들이 이렇게 꼬이는 게 없죠. 계속 보여드릴게요. 고동색 2코 뜨고 핑크가 6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실색상 바꿀 때 핑크는 앞으로, 왼쪽에 있는 실이 앞으로 바꿔주고, 고동색이 2코. 실색상 바꿀 때 오른쪽에 있는 실은 뒤로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핑크가 6, 하나, 둘, 넷, 5, 6. 왼쪽에 있는 핑크 실 앞으로 놓고 실색상 바꿔주고, 고동색 2코. 실색상 바꿀 때 오른쪽에 있는 실 밑으로 내려놓고 실색상 바꿔주고, 하나, 둘, 셋, 넷, 5, 6. 왼쪽에 있는 실 앞으로, 오른쪽에 있는 실 뒤로. 그러면 요 중간에 실이 꼬이지가 않아요. 모칠라 뜯다 보면 왜 실이 배배 꼬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만 해주시면 실이 꼬이지 않으니까 조금 스트레스 덜 받으시겠죠? 뜨게 하실 때도 즐겁게 하셔야 되는데 실 꼬여서 푸는 게 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규칙을 항상 지킬 수는 없어요. 저도 뜯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냥 막 뜰 때가 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푸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핑크를 앞으로 놓기로 했는데 모르고 그냥 뒤로 놨어요. 그리고 고동색을 가지고 와서 뜨면 중간에서 이제 실이 꼬이거든요. 얘도 그냥 막 놓고 이렇게 중간에서 뜨다 보면 실이 꼬여요. 이렇게 꼬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벌려 놓으시고, 지금 꼬인 걸 푸시면서 뜨시면 돼요. 지금 핑크색 실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얘를 그냥 이렇게 이 꼬임을 무시하고 이렇게 뜨셔도 되고, 핑크색 실을 이렇게 꼬였을 때 우리 고동색을 뜨다가 핑크색으로 바꿀 거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꼬여 있어요. 그러면 고동색으로 원래 뒤로 놔야 되는데 고동색을 앞으로 놓으면 돼요. 앞으로 놓고 다시 핑크색 실 가져오면 꼬인 게 풀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많이 꼬였으면 그 꼬인 걸 보시면서 이제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거든요. 근데 꼬이는 거 그냥 놔두고 계속 뜨시는 거 보면 조금 저거 푸는데 시간이 자꾸 걸리고 뜨면서도
그 꼬임 때문에 뜨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한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아무렇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연습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실을 앞으로, 오른쪽에 있는 실은 뒤로, 실 색상 바꿀 때 뒤로, 왼쪽에 있는 실을 가져와서 실 바꿀 때 왼쪽에 있는 실을 앞으로, 그럼 중간에 꼬이지 않기 때문에 좀 편히 뜨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모칠라 뜨는 거는 무늬 신경 써야 되지 실 꼬임 신경 써야 되지 해서 너무 좀 신경 쓸 게 많죠. 실도 팽팽히 잡아줘야 되고, 뒤에 숨기면서 뜨는 실을 너무 바짝 당겨주시면 편물이 오그라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잡아당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실은 앞으로, 오른쪽에 있는 실은 뒤로 놓고 실 색상 바꾸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 쭉 떠서 올게요. 네, 지금 두 번째 단 이렇게 세 코로 시작을 해서 여기 세 코로 끝이 납니다. 얘가 끝나는 지점이고 얘가 시작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핑크 3개로 끝이 나요. 두 번째 단 핑크 3코로 둘, 셋, 3코로 끝이 났고요. 그 다음 시작점 실 표시를 넘겨주시고, 이 표시를 안 하면 헷갈려요. 도안 봐야지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면 헷갈리니까 표시실로 좀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시작하는 색과 끝나는 색을 다르게 해볼까요? 여기 지금 핑크 3개로 끝났어요. 그럼 다시 시작은 연핑크 2개로 시작합니다. 도안 보시고 끝나는 지점과 시작하는 지점만 잘 보시면 되는데 도안 밴드에 올려 드릴 겁니다. 자, 시작 핑크 2코로 시작합니다. 핑크 2코, 하나, 둘로 시작하고 실 색상 바꿔서 고동색이 2코, 실 색상 바꿔서 핑크가 6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동색이 2코. 이렇게 2코, 6코 쭉 반복하고 와서 요 시작점 표시실이 보이면 끝에와 시작점만 잘 보고 뜨시면 돼요.
이렇게 무늬 보면서 반복이니까 쉬우세요. 2개, 6개, 2개, 6개 반복이니까 쭉 떠서 요 시작 끝나는 데서 오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단이 핑크색 4코로 끝이 납니다. 여기 핑크색 4코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다음 단 시작이 고동색으로 시작을 하네요. 여기 5개. 그 부분 떠보도록 할게요. 네, 핑크색 하나, 둘, 셋. 4코로 끝이 나고 다시 시작이 고동색이기 때문에 실을 고동색으로 바꿔야겠죠. 바꾸고 시작점도 표시를 해주시고 고동색 5코로 시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패턴을 보시면 고동색 5코로 시작해서 핑크가 2, 고동이 6, 2코 6코, 2코 6코 계속 반복입니다. 고동색 5개로 시작을 했고요. 시작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핑크 2개, 고동 6개, 핑크 2, 고동 6,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과 끝 부분만 도안 잘 보시고 뜨시면 되겠습니다. 고동색 6코, 핑크가 2, 이런 식으로 쭉 떠오시면 되고, 그래서 요 시작 부분 실 표시한 요 실을 보시면 이제 끝나는 게 몇 코로 끝나고 시작이 무슨 색으로 몇 코로 시작하고를 도안 보시고 뜨시면 되세요. 도안을 다시 뽑아 봤는데 뱅글뱅글 돌면 한 단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요 단 차이 나는 걸 잘 보셔야 돼. 4코로 시작해서 이렇게 핑크 3개로 끝이 났고, 시작할 때 두 번째 단 시작할 때 핑크 3개로 시작을 했으면 여기 핑크, 펜들이 다 안 나오네. 핑크 3개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돌아서 뜨고 오면 핑크 3개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핑크 2개로 시작을 해서 돌고 오면 핑크 4개로 끝이 나고, 그 다음 이 고동색 5개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 여기 핑크 2, 고동 하나로 끝이 나는 거고, 그래서 요 시작과 끝을 요 부분만 신경 써서 뜨시면 됩니다. 핑크 하나로 시작했으면 삥 뜨고 오면은 고동 2개로 끝이 나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도안은 밴드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칠라는 도안 보시고 뜨셔야 되니까, 일단 실 바꾸는 거 왼쪽 실은 앞으로, 오른쪽 실은 뒤로 놓는 거 신경 쓰시고, 그리고 뒤에 숨기면서 뜨는 실 잡아당기지 마시고, 좀 주의할 점이 많지만 이렇게 해서 떠보도록 할게요. 쭉 떠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5무늬까지 뜨시고요. 5무늬 뜨실 때는 마지막 무늬, 이게 아래 무늬와 위에 무늬가 여기 마지막 단에서 맞물리는데, 이 마지막에서는 여기 위에 맞물리는 코를 안 떠야 해요. 그래야 깔끔하게 여기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단은 7개 뜨고 하나, 7개 뜨고 하나로 쭉 뜨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여기 7개 뜨고 하나 뜨고 7개 뜨고 하나 뜨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 7개 뜨고 하나 7개 뜨고 하나 쭉 한 단을 돌리고 오면 마지막 부분에 여기가 하나 뜨고 핑크색이 6코예요. 6코. 그 다음엔 이제 무늬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무늬 없이 한 색깔로만 떠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5개, 6개 뜨면은 여기가 끝나는 구간이에요. 여기. 그럼 6개 뜨고 끝났어요. 6개를 뜨고 이제 무늬 넣는 단이 끝나면서 단 차이가 나고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핑크색으로 이 한 단을 쭉 떠줄 건데 이제 요 첫 코 있죠. 요게 첫 코거든요. 요게 첫 코, 핑크색 하나, 요게 첫 코예요. 첫 코에 빼뜨기를 하고 이제 단색으로 뜰 거기 때문에 단차가 생기니까 이걸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고 기둥사슬코 그리고 지금 첫 코에 빼뜨기 했죠. 이 첫 코부터 이렇게 이제 뜨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차가 생겨서 배색을 하면서 뜰 때 단차가 생기니까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지금 핑크색으로 한 단을 쭉 뜰 거예요. 이제 무늬가 끝났으니까 실 배색은 없죠. 그래도 고동색은 숨기면서 떠주셔야 해요. 핑크색으로 한 단을 쭉 뜨겠습니다. 이 핑크색 한 단을 쭉 뜬 다음에는 조리개 구멍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한 단 쭉 떠서 올게요. 그래서 여기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여기 지금 초록색 실이 있는 부분이. 무늬가 이상하지 않죠? 빼뜨기 없이 뱅글뱅글 돌아도 무늬가 많이 찌그러지진 않으니까 이렇게 뜨시면 되십니다. 한 단 떠서 올게요. 네, 한 단을 쭉 떠서 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코까지 뜨게 되면 이 상태가 돼요. 요 옆으로 보이는 게 빼뜨기에서 생긴 거, 이렇게 약간 서 있는 게 기둥사슬코. 여기가 첫 코입니다. 그래서 첫 코에 빼뜨기 바짝 당겨주시고 기둥사슬코 하고 다시 이 핑크색으로 뜨면서 조리개 구멍을 낼 거예요. 조리개 구멍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5코 뜨고 사슬, 10코 뜨고 사슬, 11코 뜨고 사슬, 10코 뜨고 사슬, 10코 뜨고 사슬, 11코 뜨고 사슬, 10코, 10코, 11코, 10코, 10코, 11코, 5코 이렇게 뜨면 됩니다. 그럼 지금 기둥사슬코까지 떠진 상태고요. 이 첫 코부터 하나, 둘, 셋, 고동색 여전히 숨기면서 뜹니다. 3개 떴죠? 넷, 5 떴으면 사슬 밑에도 한 코 건너서 여기서부터 10코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개 하고 사슬 밑에도 한 칸 띄우고 이번엔 11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사슬 밑에 한 코 띄워서 10코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슬 한 코 띄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슬 하나, 밑에 한 코 띄우고 11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 10, 11, 10, 10, 11. 11 두고 사슬 한 칸 띄우고 10개. 중간에 10개가 2번이고 11개. 10개 뜨고 11개. 10개 뜨고 11개. 10개가 2번 떠지고 11번은 1번. 10개 2번, 11개는 1번이에요. 지금 11개 떴죠? 여기 10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슬 밑에 한 코 건너서 10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슬 하나 한 코 띄워서 10개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슬 하나 한 코 띄워서 잡고 몇 번째인지 헷갈리네요. 저도 다시 헤아려 볼게요. 5개, 10개, 11, 10개, 10개, 11, 10개, 10개, 11 했으면 이제 10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슬 하나 건너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슬 한 코 건너서 이번이 11개인가요? 11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사슬 하나 띄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네. 11코 해야 되는데 10코 한 곳이 있었나봐요. 요거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요대로 뜨시면 되세요. 요거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 여기서 첫 코 빼뜨기 할 때 실색상 바꿔줄게요. 이제 고동색으로 쭉 한 단을 뜰 거예요. 아니야. 네, 첫 코에 빼뜨기 바짝 당겨주시고 사슬코 첫 코는 고동색 숨기지 않고 떠주세요. 요 구멍 사이로 보이거든요.
두 번째 코부터 고동색 실 숨기면서 또 쭉 핑크로 한 단을 뜹니다. 여기 삿을 했던데도 뒤에 한 가닥만 넣어서 이랑 짧은뜨기로 뜨시면 돼요. 사슬 부분도 뒤에 한 가닥만. 네, 이렇게 쭉 한 단 떠서 올게요. 떠서 올게요. 네, 핑크색으로 지금 한 단을 뜨고 왔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뜨고 첫 코 빼뜨기. 이번엔 실 색상을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할 때 고동색으로 실을 빼뜨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실 색상이 바뀌었죠? 핑크색 실 바짝 당겨주시고 기둥사슬코 빼뜨기 했던 첫 코부터 짧은뜨기, 이랑 짧은뜨기죠. 이렇게 해서 또 고동색으로 한 단, 핑크로 한 단, 고동 한 단, 핑크 한 단, 고동 한 단 이렇게 뜰 거예요. 이게 보시면 지금 여기 고동색 뜨고 있죠? 그 다음 핑크, 고동, 핑크, 고동색까지 뜨고 여기 고동색으로 빼뜨기, 이랑 빼뜨기 하고 마무리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 바꿔주면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부분에서 올게요. 네, 고동색으로 한 단을 떴고요. 여기 밑에 보이는 핑크색이 빼뜨기에서 생긴 거고, 옆에 이제 진해서 잘 안 보이는데 기둥사슬코 첫 코에 빼뜨기를 이제 실 색상 바꿔서 핑크색으로 합니다. 기둥사슬코 코. 네, 이렇게 이제 실 색상 바꿔서 또 핑크로 한 단 쭉 뜨고 고동색 뜨고 핑크 뜨고 고동색까지 뜨면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도안 다 올려 드릴 거니까 도안 보시고 뜨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D링 다실 분들은 D링 위치도 표시를 해놨으니까 D링 같이 달아볼까요? 자꾸 같은 스타일만 하는 것 같아서 일단 D링 써먹을 수 있으니까 크로스끈 달 수도 있으니까 다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따 고동색 뜨면서 D링 달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핑크로 한 단 떠서 오도록 할게요. 네, 핑크색 마지막 코까지 떴으면 첫 코에 빼뜨기를 하면서 고동색 실로 바꿔주세요. 빼뜨기 하면서 고동색으로 바꾸고 핑크색 실을 바짝 당겨주세요. 그리고 기둥사슬코 하고 이제 D링을 달 건데 D링 위치는 고동색 32코를 뜨고 여기 빼뜨기 했던 첫 코부터 32코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 17, 18, 19, 20, 21, 22. 25, 26, 27, 28, 29, 30, 31, 32코를 뜨고요. 디링을 달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링을 이렇게 겉에 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 집 도안 보고 뜰 때 이렇게 안에다가 달았는데, 안에 달면 또 편물이 이렇게 또 누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밖으로. 그래서 겉으로 다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서 겉으로 달겠습니다. 디링 끼우고 4코 뜨면 돼요. 4코. 이번 영상에서는 디링을 안 달려고 했는데, 그래서 디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도 가방 뜨는데 크로스로 멜 수도 있고 하니까 디링은 달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링 내경이 8mm에서 한 1cm에서 1.2cm 짜리 준비하시면 돼요. 너무 크지 않은 거. 이렇게 작은 디링 안에 4코를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64코 뜹니다. 4, 5, 6, 64코 떠서 올게요. 네, 디링 달고 64코 뜨고 와서 또 디링을 답니다. 디링 안에 4코 뜨면 돼요. 디링 안에 4코 뜨고 이제 나머지 쭉 뜨면 됩니다. 그 다음 요 단 뜨고 핑크 한 단, 고동색 한 단까지 떠서 오도록 할게요. 네, 이제 핑크 고동까지 떠서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양쪽에 지금 디링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디링을 달았고요. 나머지 핑크 고동까지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동색으로 이제 다 떠졌고요. 이렇게 고동색 3줄이 나올 때까지 뜨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동색으로 빼뜨기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떠진 상태에서 첫 코에 빼뜨기, 이제 쭉 이랑 빼뜨기로 한 단을 뜹니다. 뒤에 한 가닥 넣어서 이랑 빼뜨기, 실 끌어와서 한꺼번에 빼는 거 빼뜨기로 한 단을 쭉 뜨겠습니다. 쭉 떠서 올게요. 네, 빼뜨기 한 단을 쭉 뜨고 왔고요. 마지막 코는 이렇게 위에 한 가닥이 아니라 가운데 폭 찔러 넣으면 바늘에 2가닥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2가닥 해서 빼뜨기. 그 앞에 코도 가운데 찔러서 사슬 모양 가운데 찔러서 빼뜨기
한 3번 정도 해주시면 좀 단차 나는 거를 조금 보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 자르고 쭉 뺀 다음에 돗바늘로 정리할게요. 이 핑크색 실도 잘라주시고 돗바늘로 지금 여기 코까지 빼뜨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그 앞에 코 머리 2가닥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꼬리실이 나온 요 사슬 코와 그 앞에 코 뒤에 1가닥 통과시켜주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꼬리실은 뒤에 숨겨주시면 되세요. 실 사이사이. 숨겨주시고 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뭐 텟을 만들기 위해서 부자재가 필요한데 그냥 저는 저 방식대로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집에 찾아보니까 있는 거를 활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집에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 찾아서 활용해 보도록 해요. 요거는 텟을 캡으로 쓸 구슬이에요. 위에는 구멍이 작고 밑에는 이렇게 크게 떠져서 텟을 이렇게 캡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이 밑에 구멍 내경이 한 1.6 정도 돼요. 1.6cm 정도. 그리고 요거 구슬 2개가 필요한데 얘도 한 1cm 정도 되는 구슬, 그리고 얘는 한 1.5cm 정도 되는 구슬. 이렇게 일단 참고해서 보시고 활용해 보시도록 해요. 꼭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저도 뭐 언젠가 써먹겠지 하고 사놨던 건데 나무로 된 거고요. 이렇게 구멍이 2개씩 뚫려 있어요. 요것도 뭐 텟을 위해 이런 장식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조리개 끈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실을 3m 정도, 이렇게 3m 정도 남겨주세요. 얘가 꼬리실이고 여기 로리에 말려있는 진행하는 실입니다. 그러면 꼬리실을 밑으로 놓고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항상 꼬리실은 아래에 있어야 되고 진행하는 실을 잡고 뜹니다. 스레드 끈 뜨는 기법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중사슬 뜨기로 알고 있는데 이중사슬 뜨기는 또 다른 방법이더라고요. 요거는 스레드 끈 뜨기입니다.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3m 실 남겨놓은 실로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넘기세요. 그리고 요 꼬리, 요 매듭졌던 꼬리를 잡고 진행하는 실을 뺍니다. 꼬리실로 바늘 뒤로 넘기고 빼고, 넘기고 빼고, 넘기고 같이 꼬리실과 여기 편물 떠지는 편물을 잡고 빼고 넘기고 빼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뜨시면 됩니다. 넘기고 같이 빼고 넘기고 같이 빼고 계속 쭉 떠서 오도록 할게요. 끈의 길이는 요 가방의 너비만큼, 이 가방의 둘레만큼만 딱 뜨시면 되세요. 이렇게 둘레만큼.
둘레만큼만 딱 뜨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요 실은 잘라서 진행하던 고리를 그냥 쭉 빼주세요. 빼고 끈을 끼워 보도록 할게요. 돗바늘에 실 끼워서 여기 가방 윗부분 빼뜨기 한 부분이 뒤로 가게 이렇게 놓으시고, 이 끈을 이 가방을 이렇게 뒤집어서 할게요. 여기가 끈이 나오는 구멍이에요. 그 가운데 여기로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가서 나오고, 이렇게 끼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붙일 태슬을 만들어 볼게요. 태슬은 핑크색으로 명함이나 카드 같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감아주세요.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40번) 돌렸습니다. 40번 돌리고 빼신 다음에 여기에 요 가운데 묶어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끈을 뜨고 요 꼬리실 남은 거 있죠? 여기 실로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네, 태슬을 묶기 전에 여기 줄을 먼저 끼울게요. 여기 조금 색을 다른 색으로 끼워도 이렇게 스마일이 그려진 뭐 구슬이라든지, 이 끼우는 이유는 태슬을 만들고 나면 위에 공간이 좀 안 이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림용으로 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캡, 태슬 캡으로 사용할 구슬 끼우고, 그 다음에 태슬을 묶겠습니다. 이 태슬을 묶으실 때 단단히 묶어 주셔야 돼요. 태슬이 늘어지지 않도록. 이 끈에 지금 끝에 달린 꼬리실로 묶고 있는데, 얘를 한 번 더 감싸서 요 밑에서 매듭을 칠게요. 매듭을 칠 때 실을 바짝 좀 당겨서 늘어지지 않게. 매듭 칠 때 이렇게 실을 한 번 돌리는데, 얘를 한 번 더 돌려서 2번. 바짝 당겨서 한 번 더 묶어주세요. 네. 그리고 꼬리실 조금 남겨놓고 자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캡이 내려와서 이렇게 태슬이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네, 이렇게 구슬을 끼우는 이유는 여기 태슬을 연결하실 때 조금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끈과 요 태슬을 연결한 부분이 좀 안 이쁘게 늘어졌을 경우, 캡을 씌우고 요 부분이 안 이쁠 경우 얘로 가리기 위해서 구슬을 하나 더 끼운 거예요.
그리고 테스를 위에를 좀 묶어줄게요. 네, 같은 색상 실로 잘라서 이거 작업할 때 좀 끈이 짧아가지고 불편해요. 이 캡을 씌웠을 때 보이지 않을 만큼 위로 좀 올려서 매듭을 칠게요. 내리고 얘를 한 두세 번 정도 감아주세요. 바짝 당겨서. 이렇게 바짝 당겨서 묶어주시면 우리 지금 텟을 만들 때 명암에다 대고 40번을 돌렸잖아요. 40번을 더 조금 돌려도 풍성해서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텟을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짓고 이렇게 캡을 내려주시면 그리고 가운데를 잘라줄게요. 내실 감았던 가운데를 자르고 길이 맞춰서 자르시면 됩니다. 굳이 가운데 안 잘라도 되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몇 번에 걸쳐서 길이를 맞춰 주셔야 하고 네, 이렇게 테슬이 됐습니다. 근데 이 뚜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으시면 조금 여기 순간 접착제를 약간 부어서 구슬과 붙여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쪽은 완성이 됐고 이쪽 완성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활용해서 끼우고 끼워서 이런 상태로 끼운 다음에 이 끝에 제일 작은 구슬로 이렇게 끼울 거예요. 끝에 이렇게 구슬을 끼워주고 이제 이 구슬이 빠지지 않도록 순간 접착제 있으면 몇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되거든요. 구슬과 끈이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순간 접착제를 좀 뿌려주시면 그리고 항상 손 조심하시고요. 얘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 이제 끈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조여서 여기 부분 고리를 테슬을 끼워 주시면 이렇게 장식용으로 그 가방을 조였을 때 그냥 이렇게 장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하려니까 조금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해봤는데 그냥 참고만 해서 더 예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가방을 벌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보통 조리개백을 메고 다니실 때는 조리개 거의 이렇게 조이진 않잖아요. 그냥 펴진 상태로 많이 메고 다니시니까 장식으로 이렇게 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잡이 핸들을 떠볼 건데요. 핸들의 무늬는 4코가 한 무늬고요. 이렇게 4코가 한 무늬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4코로 끝나죠. 그리고 이 2코의 여유분이 필요하고 양쪽 끝으로 5코씩 여유분을 줬어요. 그래서 사이의 배수에 12코를 더하면 됩니다. 전체 코수 구하실 때. 이번에 저는 100코
100호로 핸들을 뜰 거고 100호 정도 돼서 떴을 때는 한 35cm 정도가 나와요. 물론 손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짧은 핸들이에요. 길게 하실 분들은 사이의 배수, 저는 지금 100호로 했을 때 35cm잖아요. 한 어깨 매실 정도 되시면 한 70cm는 떠야 되거든요. 그럼 한 200호로 하시면 되는데 이 정확한 코스를 구해야 이 무늬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200호로 했을 때 200호에서 여유분 12코 있었죠? 12코를 빼면 188코입니다. 188코가 사이의 배수가 맞는지 4로 나눠보시면 되세요. 다행히도 사이의 배수가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뭐 130코를 해볼까요? 130에서 12코를 뺍니다. 그러면 118코가 되네요. 이 118코가 사이의 배수인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요 118을 4로 나눴을 때 딱 떨어지지가 않으면 사이의 배수가 아닌 거죠. 118이란 숫자를 4로 나눴을 땐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이의 배수, 요 118코에 가까운 사이의 배수는 116코가 됩니다. 그래서 116코에다가 12코를 더하면 전체 코스가 나와요. 128코가 전체 코스입니다. 그래서 사슬 128코를 잡으면 돼요. 제가 지금 100코를 잡을 거예요. 100코. 100코에서 12코를 빼면 88코죠? 요 88코가 사이의 배수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다행히 사이의 배수가 맞죠? 그래서 전체 사슬을 100코를 잡아서 뜰 겁니다. 네, 코바늘은 2호 코바늘로 뜰 거고요. 이제 고동색부터 사슬을 잡을 거예요. 사슬 잡으실 때 꼬리실 10에서 15cm 정도 남겨두시고 뜨세요. 15cm 정도 꼬리실 남겨두시고 네, 고리 만드신 다음에 사슬을 100개 하면 됩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사슬 100개 떠서 오도록 할게요. 너무 느슨하지 않게 떠주세요. 네, 사슬 100코를 떴고요. 제가 전체 코스 계산하는 걸 좀 어렵게 설명드렸나? 일단 사슬을 쭉 뜨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핸들의 길이를 대충 이렇게 재보시고 사이의 배수에다가 12코를 더하시면 되세요. 사이의 배수가 되는 코스에다가 12코만 더하시면 되세요. 일단 저는 35cm 핸들을 뜰 거고 100코로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100코의 사슬을 뜨셨으면 이제 요 배색하는 실 있죠? 요 실을 숨기면서 뜰 거예요. 요 배색하는 실도 15cm 정도 남겨두시고 뒤에 잡으신 다음에 우리 사슬 100코를 했죠. 근데 짧은 뜨기 위해서는 기둥 사슬코 하나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슬 하나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코부터 우리 코산에다가 뜰 거예요. 그래야 양쪽 가의 밑에가 예쁘게 나오니까 두 번째 코부터 요 뒤에 볼록 나와 있는 콧등코에다 뜰 거예요.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 있는 거 있죠, 뒷면에. 이렇게 사슬을 떴으면 이 사슬을 뒤집어 보면 뒤에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뜰 거예요. 이제 배색하는 실을 숨기면서 코산에다가 짧은뜨기 한 단을 뜹니다.
코산에 바늘이 한 번에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코 윗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아랫사슬로 빼면은 코산이 이렇게 걸리거든요. 네, 코산에 뜨기가 조금 번거롭지만 이렇게 가장자리가 예쁘게 사슬 모양으로 나와서 될 수 있으면 코산에 뜨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쭉 한 단을 떠서 오도록 할게요. 꼬리실 15cm 꼭 남기시고요. 네,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코산에다 뜨시면 됩니다. 이제 저도 노안이 와서요.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진한 색은 잘 안 보인답니다. 지금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슬 하나를 하고 실을 잘라줄게요. 15cm 정도 남겨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쭉 뺍니다. 바짝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 한 단이 떠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부터 무늬 넣으면서 뜰 거예요. 5코는 고동색으로 뜨고 2코 핑크, 2코 고동, 2코 핑크 이렇게 무늬. 네, 이렇게 지금 고동색 실은 잘라줬죠. 핑크색 실도 15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다시 첫 코부터 코 잡아서 이랑뜨기로 뜰 거예요. 여기가 첫 코죠. 초점이 안 맞을까. 여기 첫 코 뒤에 한 가닥에 바늘 넣어서 고동색 실, 꼬리실 15cm 정도 남겨놓고 실 끌어와서 기둥사슬 코 하나, 그 다음에 핑크색 실, 배색하는 실도 꼬리실 15cm 정도 남겨놓고요. 이제 숨기면서 5코를 뜨면 되죠. 기둥사슬 코까지 했습니다. 지금 첫 코, 여기 구멍이 첫 코예요. 구멍, 큰 구멍 보이죠? 첫 코 하나, 둘, 셋, 넷, 5. 완성하기 전에 실색상 바꿔주죠. 네, 실색상 바꿔서 핑크로 2코. 2코니까 완성하기 전에 실색상 바꿔서 또 2코. 2코씩 번갈아 가면서 뜨면 됩니다.
두 코씩 색상 바꿔가면서 뜨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뜨고 끝에 5코는 고동색으로 뜨시면 되겠죠. 이렇게 무늬 넣으면서 두 코씩 색상 바꿔가면서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5코는 고동색으로 뜨면 마무리가 됩니다. 네, 5코 떴으면 사슬 해서 실을 자르고 15cm 정도 여유있게 자르시고 핑크색 실도 자르고 쭉 빼신 다음에 바짝 당겨주세요. 끝에는 이런 모양, 시작은 또 이런 모양. 또 세 번째 단 도안 보시면서 무늬 넣어가면서 뜨시면 됩니다. 첫 코, 이 첫 코에서 코를 잘 잡아야지 코가 늘지 않겠죠. 첫 코 뒤에 한 가닥 잡아서 고동색 실 또 15cm 정도 남겨 놓은 다음에 실 끌어오고 기둥사슬 코 하나 뜬 다음에 핑크색 실 숨기면서 실 지금 끌어온 코가 첫 코예요. 첫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5코 뜨고 핑크색이 한 코, 그 다음 또 2코씩 반복해서 뜨면 됩니다. 무늬는 도안 보시면서 뜨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도안 패턴 보시면서 쭉 총 7단을 뜨는 겁니다. 5단이 무늬 넣으면서 뜨는 거고 첫 단과 마지막 단은 고동색으로. 네,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도안 보시고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떠서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끈을 떴으면 이제 가방에 달아 볼 건데요. 가방을 달 때 돗바늘을 이용해서 달 거예요. 근데 요 면실이 조금 저는 좀 굵은 것 같아서 이렇게 총 4가닥이거든요. 얘를 2가닥씩 이렇게 2가닥만 빼서 쓸 거예요. 그래야 조금 꿰매기가 수월합니다. 이렇게 2가닥만 빼면 빠지니까 이 2가닥을 이용해서 꿰매도록 하겠습니다. 끼우시고 매듭을 짓고 요 끈도 앞뒤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겉면이 이렇게 겉으로 나오도록 해서 요 D링 달아 놓은 데에 D링 아랫부분에 이렇게 꿰매 줄 거예요. 가운데 오도록 잘 잡아서
매듭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서 뭐 따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홈질이나 박음질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꿰매 주시면 되세요. 좀 튼튼하게. 지금 옆쪽을 꿰맸고요. 될 수 있으면 지금 갈색 실로 고동색 실로 꿰매니까 요 고동색 실 부분이 있는 쪽으로 쭉 꿰매고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꿰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꿰매지도록. 네, 이렇게 사각형으로 꿰매 주시면 되고 양쪽 다. 그리고 요 이제 핸들에 요 실들은 그냥 술처럼 남겨둘 거라서 길이를 똑같이 잘라 주시면 되세요. 뭐 길이는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그냥 테슬 뭐 이렇게 술처럼 남겨둘 거라서 반대쪽도 똑같이 꿰매 주시고 실 잘라 주시면 되십니다. 네, 다 꿰매서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꿰매시면 되세요. 꿰매서 올게요. 네, 가방끈을 다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되겠죠. 조리개를 오므려서 얘는 이렇게 멋으로 그냥 처지게 이렇게 놔두시고 이렇게 끈에 들고 다니시면 되고, 크로스로 좀 길게 매실 분들은 요 우리 디링을 달아놨으니까 뭐 체인이든 가죽끈이든 아니면 그 웨빙 끈 있어요. 요즘 예쁘게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이 끈을 길게 뜨셔서 어깨 메고 다니셔도 되고 취향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인끈을 달아서 크로스로 매셔도 되고, 네, 이렇게
취향껏 연출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가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